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원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결국에는 코스피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크게 내놓으면서 사실 어제 홍콩 증시는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대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KB금융 같은 그런 종목들, KT나 이런 쪽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투자 방향을 봐야 될지, 그런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거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사실 오늘 오후장 국내 증시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바텀업 시간인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오늘의 국내 증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경계감, 사실 지금 글로벌 IB에서 계속적으로 9월 달에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많이 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피해갈 수 없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그 글로벌 IB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나올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내일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그나마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온다. 물론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들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잘 나왔으나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 하락이 더 크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충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내일 코스피 코스닥도 조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준율 인하에는 이제 거의 0.5% 정도 인하를 하면서 190조 가량 경기 부양 돈을 푼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제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엔 또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은 계속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중국에서 경기 회복이 일어난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를 알기에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있어서 지금 수급적으로 좀 힘을 못 받는다라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도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를 생각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 중국도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좀 개선,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쨌든 기대감에 좀 글로벌 증시들은 좀 반응을 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또 위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그 관련 종목군들, 관련 섹터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특징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입니다. 사실 장 초반에 좀 2650선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26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제 그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 좀 글로벌 증시와 동조해가지고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뭐 엔비디아도 상승이 나왔고 좀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은 좋았으나 결국에는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내일 좀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글로벌 IB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맞냐 아니냐가 내일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제 세 기업이 글로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론 쪽에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잘 나와서 가이던스가 잘 나와가지고 내일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충격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이 오늘 오후장에 뭐 나온 매도세들이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경계하면서 빠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말고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것이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좀 충격을 받으면 다시 한번 또 2,500선을 향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사실 어제 잘 갔고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좀 빠졌습니다. 빠졌고 오늘 사실 뭐 수급들을 보면은 오늘 좀 크게 좀 반응을 했던 게 아까 장 초반에 강했던 뭐 구리 관련주들 그리고 뭐 비철금속이라던가 화학 쪽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기관 매수 동향 보시면은 지금 LG화학이랑 아모레퍼시픽, 금호석유, 풍산 저게 다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LG화학이랑 금호석유 쪽은 이러한 그런 중국에 대한 그런 회복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되겠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반응을 했다. 그리고 풍산은 구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롯데케미칼도 화학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늘 좀 시장 흐름 보시면은 저런 쪽에서 좀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 동향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풍산도 외국인들이 오늘 샀습니다. 그리고 페노션이랑 HMM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 물류에 대한 이슈를 좀 겨냥해서 매수한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오늘 수급의 공통적인 사항은 중국 소비주들에 좀 집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 요소를 보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저쪽 섹터에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내일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섹터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이 저는 좀 약간 수상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수급이 빠지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쪽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기 차익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KRX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3%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도 장 초반에 흐름 괜찮다가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지금 그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반도체는 좀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들이 많고 뭔가 악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반도체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지금 뭐
CDMO 쪽이랑 그다음에 유한양행, 알테오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새로운 또 강한 수급이 들어가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 이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코스피랑 코스닥을 끌어주는 주요 세 가지 섹터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인데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2차전지를 왜 봐야 되냐면 그 가격적인 매력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거고 2차 전지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빠져오고 있어서 과연 여기서 더 빠지겠냐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쪽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3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응 나왔던 종목이 이제 제일 M&S인데 좀 강하게 반응 나왔고 사실 근데 이게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한 거라 좀 종가상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힘이 좀 좋았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힘 좋게 마무리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2,300억대라서 근데 워낙 이제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계속 빠졌고 고점이 41,200원이었는데 여기서 거의 뭐 8,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씩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가격적인 매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요즘에 에코프로 머티가 8월 5일 이후부터 지금 계속 꿈틀대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8월 달에 충격받은 이후에 그때 저점이 71,1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12만 원대를 넘어서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좀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요즘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2달 동안 지금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좀 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단기간에 오르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 상장했을 때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75,000원 부근 이 라인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지금 올려준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다시 여기 한번 충격을 받아서 무너뜨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아직 뭐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쪽에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업황이 안 좋고 뭐 전기차 화재 뭐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쪽 지금 주가는 괜찮은 흐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그동안 거의 힘을 못 냈었는데 어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8월 5일 날 저점 다진 다음에 저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단기간에 좀 강한 회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종목들 대부분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뭐 반도체처럼 이제 빠지면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뭐 봐도 되겠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가 빠지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LNF도 마찬가지죠. LNF도 과거의 영광이었던 34만 원대 여기서 지금 거의 뭐 1년 반 만에 진짜로 뭐 얼마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8만 원대, 9만 원대, 8만 원대를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쯤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당연히 지금 뭐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 뭐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이미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반영이 다 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이오 쪽을 보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덜 오르는 종목들을 좀 봐야지 만약에 지금 거의 뭐 신고가 영역 부근에 있는 종목군들 따라가시다가 만약에 이제 대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섹터입니다.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감소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카드가 나오니까 좀 갑작스럽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트리거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도 사실 막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겠지만 일단 화장품 섹터들 잘 나갈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랑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국 소비주들 움직였던 거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는 사실 2분기 때 정말 잘 갔었어요.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실적 중국 쪽에 대한 실적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11만 원, 12만 원대에서 하반 경직성을 지금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뭐 화장품 섹터 끝났냐 이게 아닙니다. 화장품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금 회복하는데 뭐 저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왔고 사실 뭐 여기서 한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동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과연 중국에 대한 이런 경기 부양 카드가 코스맥스라던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3분기 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4분기 실적에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뭐 드라마틱하게 반등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4분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 정말 잘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분기를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는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만약에 내가 화장품 쪽 그리고 중국 소비주 쪽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미 저 위에서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확대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가격대가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 밑바탕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NF인데요. 사실 FN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월 5일 이후에 조금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의류 쪽과 관련된 사업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소비가 좀 풀려져야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기와 관련해서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의류, 결국에는 이 의류 쪽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조금 강하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눌린 다음에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중국 쪽 매출 이 부분이 이러한 의류 산업 쪽에는 충분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GKL인데 사실 이 중국 소비 쪽에서 특히나 리오프닝 쪽 중국 소비 쪽에서 빠지지 않는 게 또 카지노 쪽입니다. 카지노 쪽인데 이게 결국에는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던 그런 강원랜드에 대한 그 외국인들 투자 베팅 금액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카지노 쪽 전반적인 섹터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접근으로 봤을 때 오늘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의해서 좀 이러한 GKL 같은 종목도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사실 강원랜드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 외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이제 GKL 파라다이스 종목군들은 그렇게 강원랜드만큼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강원랜드 쪽 그 공시를 통해서 그 외국인 베팅 금액 규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GKL이라던가 파라다이스라던가 롯데관광개발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저런 경기 부양책, 돈 푸는 정책이 나오면서 그런 우리나라에 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카지노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실적 개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보안인데 참 이 보안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적당한 변동성이 아니고요. 정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 관련해서는 정말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센즈랩이 최근에 정말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고 뭔가 하나씩 나오고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나마 좀 뭐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즈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8월 5일 날 5,220원 저점을 다졌던 주가가 오늘 고점이 12,580원이었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윗꼬리 달고 마감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즈랩 같은 경우는 저 캔들들의 모양을 보시면요.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이게 뭐 사실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이 막상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요. 이게 8월 27일 날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20% 22% 갭 상승한 다음에 그냥 20% 다 빼버리고 그 다음 날도 하루의 진폭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뭐 내가 따라갔다가 윗꼬리에 확 빠지면은 뭐 정말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9월달 들어와서도 9월달에도 하루에 막 시가 대비 막 15% 빠지고 막 이날은 25%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거의 뭐 저점 대비 거의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서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센즈랩이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워낙 이제 상장한 다음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사실 이 많은 조정 이후에 지금 딥페이크 이슈를 통해서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이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부에서 이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뭐 법안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정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 방지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센즈랩 같은 경우는 정부와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사업들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다만 이제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와서 진짜로 한 15,000원, 16,000원대로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사실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AI 관련해서 올라갈 때 많이 올랐다가 좀 진짜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그쪽 관련된 알약이라던가 알집 이런 쪽입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그래서 뭐 솔직히 좀 이 AI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초반에 AI 관련해서 뭐 이런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사실 그 오르기 전 가격대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다음에 지금 좀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그 AI 음성 인식이라던가 챗봇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은 굉장히 컸습니다만 지금 이스트 소프트에서 뭔가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연결시키는 뭔가가 없어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가 그래서 그 AI에 대한 그런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과도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슈가 받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가 자체가 보시면요. 지금 뭐 사실 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다가 지금 이때 올해 초에 많이 올랐어요. 올해 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4배가량 올랐는데 그 부분을 다 반납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딥페이크 이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또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매물대를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화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니터랩입니다. 뭐 센즈랩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 종목은 센즈랩보다는 약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많이 올라왔고요. 센즈랩이랑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다하게 막 어떻게 강하게 가고 이런 섹터나 종목이 주도하는 섹터 종목이 없다 보니까 물론 바이오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빠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특히나 외부 이슈 이런 사회적 이슈가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사실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닐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힘이 강한 건 맞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섹터인데요. 구리입니다. 구리 관련 섹터, 비철금속 구리 관련 섹터를 좀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중국의 부양책도 있지만 이게 구리가 전선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구리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 전선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선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게 중국 부양책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구리 가격 인상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뭐 지금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선에 대한 그런 가치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부분들의 그런 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멘텀이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선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럼 만약에 전선에 들어가는 그런 비철금속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리가 좀 앞으로 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리 관련주들 보시면요. 그동안 올랐던 거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 대표적으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올해 정말 그 뜨거운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특히나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때도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선 관련주도 가면서 5월 달에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이구산업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보시면은 고스란히 다 반납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반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막상 구리 가격이 인하되면서 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철금속이라던가 이런 중국 소비주들 이런 거 보시면 중국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강한 시세 줬지만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1 이평선 부근에서 딱 걸리면서 윗꼬리 달고 빠지면서 음봉 마감했는데, 그래도 어제 상승과 오늘의 상승 이러한 부분까지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좀 소외받았던 그런 섹터였지만 오늘 중국 부양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좀 시세가 나왔고, 이 종목도 근데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쁘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쁘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갔다가 뺐다가 올라갔다 뺐다가 계속 이런 변동성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이거보다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풍산입니다. 그래서 풍산도 사실 5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는데 이 종목은 그나마 좀 변동성이 조금 이구산업보다는 적죠. 그렇지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소리 소문 없이 좀 사실 이때 올해 초부터 거의 이 종목도 2배 올랐었거든요. 정말 이쁘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찰나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뭐 양자택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구리 관련주를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데 조금 뭐 묵직한 종목이 좋다 하신다고 한다면 풍산이 그런 좋은 대안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변동성이 큰 것을 뭐 노리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이구산업이 좀 좋고요. 대창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은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는 종목이고, 뭐 주력 사업은 그런 방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풍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구리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조정이 나온 다음에 가격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지받던 자리가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이평선들, 장기평선들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윗골이 달렸지만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현대 BNG 스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비철금속, 이러한 구리 비철금속 관련주들 다 그동안 많이 눌렸어요. 그리고 사실 뭐 철강이나 뭐 이러한 쪽 보시면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중국에서 그런 뭐 워낙 그런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이렇게 눌림이 나왔고 지금 이슈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섹터들 좀 살펴봤는데 요 지금 섹터 이야기 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특징주까지 잠시 쉬었다 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슈 살펴볼 건데 저는 좀 포커싱을 2차 전지 쪽으로 잡았습니다. 2차 전지 그래서 본격 상승 초입 구간이냐. 네, 저는 지금 상승하기 전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성하는 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바이오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 타자가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 왜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뭐 AI 산업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력 사업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결국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뭐 이게 막 피크아웃이라던가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힘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뭐 TSMC와 어떤 뭐 경쟁을 해가지고 TSMC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우리나라가 뭔가 좀 카드가 나와주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나와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AI 반도체가 구성되기 위해서 뭐 HBM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AI 쪽이랑 어떠한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은 그런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러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더해지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쪽에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그에 비해 악재들이랑 악재는 다 나왔고 지금 그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뭐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차익 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 수급이 좀 빠져나오고 새로 뭔가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수급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그동안 누군가는 사서 수익권인 사람들은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저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이게 오히려 2차 전지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인데 테슬라가 이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보택시 공개도 있지만 테슬라 본연의 그런 업황에 대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지금 업황이 회복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그널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메이저 수급들은 반도체는 팔고 2차 전지는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그런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캐즘을 극복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뭔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사용될 이런 차세대 배터리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이게 EV용 배터리는 아니지만 웨어러블용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근데 이 어쨌든 이게 개발이 성공을 했고 이게 만약에 EV용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뭐 황화리튬이라던가 이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오히려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여기서 또 호실적, 그리고 또 하필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이런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오히려 지금 아직 뭐 성장이 더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더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비컷과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섹터에서 나간 수급이 바이오랑 2차 전지를 담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번 달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총 매도가 7조 4천억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지를 않고 계속 팔기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주가가 언제 오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투심이 이렇게 위축됐는데, 지금 뭐 대내외 변수들도 많이 있는 상황.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도 있지만 지금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이거와 따라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기사 타이틀도 있습니다. 테슬라만 믿는다, 다시 돌아온 2차 전지의 시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를 믿어도 되는지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테슬라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 말씀드릴 건데, 역시나 2차 전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뭐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밸류업 지수 그 100 종목 안에 포함된 종목 중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빠졌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빠졌고, KB금융이 빠졌고, KT가 빠졌고, 그리고 뭐 지금 원래 후보로 거론됐던 종목군들이 일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한 거냐라는 얘기가 많고, 막 노이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 100 종목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포스코 그룹주가 2개가 있어요. 포스코 DX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랑 지금 오늘의 탑픽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두 종목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밸류업 저기 지수 안에서 만약에 뭔가 지금 제대로 공시를 안 하거나 이러면은 저기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뭔가 지금 4분기에 이미 공시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와 통해서 지금 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시면요, 아니 이 종목 여기 왜 들어갔지 하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조정이 뭐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를 해두시고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준비를 했는데 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저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게 좀 아쉽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 전 9월 11일 날 1조 8천억 원 양극재 수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 그 조건이 뭐냐면 계약 상대방 조건을 비공개.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개를 하면은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이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피셜로 봤을 때 우리나라 셀업체는 아닌 것 같다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약 상대가 2차 전지 제조사예요. 제조사면 셀업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셀 3사가 아니면 과연 누굴까인데, 지금 저는 일본 파나소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뷰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과거 4월 달에 밑에 나온 뉴스가 지금 음극재 차이나 엑소더스 효과 톡톡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파나소닉 신규 고객향 물량이 45%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파나소닉이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기술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파나소닉이랑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걸 계약 그 당사자를 숨긴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뭐 중국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포스코 퓨처엠이 파나소닉 쪽에 대한 물량 계약이 좀 있었고 그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누구랑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업황이 안 좋고 캐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1조 8천억에 대한 양극재 수주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이 종목은 모아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음극재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인조의견 관련돼서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26년도까지 양극재 캐파를 증설할 예정이고 음극재 사업에 시설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26년도까지 이러한 증설을 그러면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물론 지금 전기차 업황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의 증설을 통해서 뭔가 뭐 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움직임을 미리 대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이번 공시가 뭐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저는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인조 흑연과 관련된 흑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탈피를 해서 뭔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실적 모멘텀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 수주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 퓨처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뭐 사실 조금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뭔가 올라와주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보시면은 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려운 장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이번 주 그리고 내일 또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대비 잘 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